대학 전공교련 신현종 코치입니다. 대학 입시 관련된 면접을 좀 보면서 뭐 이미지 메이킹이나 아니면 스피치 학원이라던가 입시랑은 상관없는데 면접의 기술을 올려주는 곳들, 그러니까 스피치를 중심으로 말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곳들에서 대학 입시 관련된 면접을 코칭한다, 이런 광고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는 전공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전공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 입시 면접은요, 아나운서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말을 잘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면접 전형 자체는 아닙니다. 이 면접은요, 지원하는 학생이 학창시절 해왔던 것들을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정말 이 학생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두고 한 행동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 와가지고 그만두지 않을 것인지, 전공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나중에 사회 진출할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대학에 면접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는 내가 합격선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누굴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면접관은 결론적으로는 지원학과의 교수님이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잘한다기보다는요, 이분들 앞에서 내가 뭔가 학문적인 지식을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 말도 안 돼요. 이분들은 박사까지 공부하고 학문의 끝을 본 분들인데 어떻게 이 교수님들하고 내가 비슷한 수평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죠? 선발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원 학생에 대해서 뭔가 서류 같은 걸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지 뭔가 확인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면접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그냥 서류만 보고 성적만 보고 뽑으면 됐지 뭐하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갖고 이렇게 면접까지 진행을 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그냥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 말하는 기술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대학과 이 학과의 이 전공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준비를 해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다대 1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다대 다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다대 1의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교수님들도요, 크게는 두 가지죠. 이 사람의 인성, 그리고 사회성 같은 거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공 적합성, 이거 봅니다. 그래서 뭔가 말솜씨가 있는 것보다는요, 확실하게 우리 학교 와가지고요, 오래 다닐 거다, 배신 없다, 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최근에 취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격증 같은 거 운영하던 학원들이요, 편입 시장을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편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이 편입생으로 다 나가는 인원들 때문에 나중에 결혼이 발생하는 부분을 충원을 못 하거든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가지고요, 3학년 그리고 4학년 이 충원율을 좀 보면 아는데, 이 충원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이 학교들은요, 2학년 마치고 편입으로 나간 학생들이 진짜 많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입학하고 싶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기반 평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제시어 또는 어떤 제시문, 이게 문제 형태로 줘요. 어떤 걸 읽어보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질의응답의 형태, 자, 요렇게 보통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시어를 주거나 제시문을 주는 거는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건 표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교수님이 볼 때는 쉽고 어떤 분이 보면은 좀 어렵고, 이렇게 난이도가 주관적으로 진행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시어나 제시문을 줘가지고요, 문제는 똑같은데 대답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자, 여기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제시어나 제시문을 주고 그거를 읽은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뭐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자, 이런 식의 스피치가 필요한 구술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교수님이 궁금한 게 있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우리 지원자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응답을 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은요, 문제의 제시어나 제시문이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력, 창의력, 사고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시문 자체가 거의 논술과 비슷한 수준의
문항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딱 제시문이나 제시어를 보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몰랐을 때 답변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상위권 대학의 면접을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보건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리고 입시 관련된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었는지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문제의 유형을 몰라서 면접 준비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비슷한 유형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자, 제한 시간 내에 발표를 하지만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벗어나는 범위에 이 제시어나 제시문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구성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보통 가르쳐 주는 데가 입시 면접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솜씨를 배우는 데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취업하는 데서 우리가 뭐 원데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입시에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접실이 뭐 1고사장, 2고사장, 3고사장이 있어서 모두 들려야 돼요. 여기 가면은 뭐 제시어를 준 거를 답변하는 게 있고, 여기 가면은 뭐 전공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여기서는 뭐 사회성과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뭐 합격자를 선발하는 뭐 이런 식의 면접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 면접을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어떻게 작년에, 재작년에 면접 전형이 진행됐는지, 내가 선택했던 이 전형이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는 기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여기 제한 시간 내에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 정도 말하면 1분, 이 정도 말하면 2분,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다, 내가 답변한 시간이 지금 몇 분 정도 지났는지를 알면서 답변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면접까지 갔으면은요, 서류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학교마다 좀 달라요. 뭐 어떤 데는 3배수다, 뭐 어떤 데는 뭐 5배수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배수로 온 학생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면접에 갔을 때 나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는 거지, 내가 다른 서류상의 어떤 문제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면접까지 갔을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비대면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비대면은 거의 안 하고요. 대부분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요, 대면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면접 볼 때 긴장감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접을 좀 준비하는 게 좋고요. 사전에 시간이 있으면 사실 학교 한번 가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맞춰가면서 답변하는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면접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에서는요, 학교의 어떤 지역이라던가 학교명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자,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 뭐 어떤 뭐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는요, 뭐 감점이라던가 아니면 면접 평가 자체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말하다 보면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열심히 보진 않지만 이걸 아주 부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부각하거나 이럴 필요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블라인드 전형이 진행되는 부분을 명심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전공을 내가 지원하는 쪽에서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에 있었던 시사적인 상식이나 이런 뉴스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읽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 혹시 최근에 읽었는지 체크해 봤는지 이런 거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맞는 시간, 원하는 시간만큼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 정도 말하면 1분이구나, 이 정도 말하면 2분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한번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